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방금 막 실시간 방송을 마쳤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어제 국정원 사찰 문건 일부를 공개를 했죠. 본인이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시절 2011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MB정권 하에 국정원이 지자체장 등을 사찰을 했다. 그 중에 본인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보 공개를 받아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배진교 의원이 전체 제공받은 문건의 풀버전은 14쪽짜리입니다. 근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2쪽 남짓에 불과하죠. 나머지 10여 페이지는 어디 갔냐? 10여 페이지가 있는데 다 공란 처리됐습니다. 양식만 남아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재 내용은 다 삭제가 돼 있는 채 공개가 됐어요. 배진교 의원도 아마 가지고 있지 못할 텐데 제가 이 전체 문건의 내용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 복원이 완성된 내용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민주당 적폐청산 TF에서 이 내용을 입수를 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당시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을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전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입수를 해서 전체 양식에 제가 내용을 기입해 놓은 채로 여러분께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건인데요. 첫째 장과 둘째 장까지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2011년 9월 15일자 문건입니다.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은 즉 광역 8명, 기초단체장 24명입니다.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서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역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에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시키고 있다라면서 실제 사례가 일부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 글씨는 제가 기입한 내용입니다. 최성 고양시장, 민주당 출신의 당시 최성 고양시장이고요. 향군의 청소년 병영 체험 행사 1,300만원 그리고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종북 좌파 인물을 주요 보직에 중용하고 희망제작소 등의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전 시장이 운영하던 단체죠. 지방행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등 좌파의 제도권 진입 및 세 확산을 지원했다. 여기서 실명이 거론된 것이 김영배 성북구청장입니다. 희망제작소에 통장 리더십 교육과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등을 위탁했다. 이어서 좌파 강사를 동원한 각종 강연회, 특강 주선으로 지역사회 종북의식 주입과 함께 관내 미군기지 환경문제 쟁점화 등 반미감정 조장에 골몰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배진교 청장 얘기가 나옵니다.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부모 스쿨을 운영하여 강사진의 전교조 민노총 출신을 배치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대북정책 반대 등으로 대정부 비난 여론 및 국론 분열 조장 사례로 3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오규석 기장군수, 그리고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김성재 의왕시장 이렇게 3명의 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세금 급식 등 포퓰리즘 시책 및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강훈태 광주시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단 보시면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익 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 차단함으로써 국정결실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행안부가 나옵니다. 행안부는 국정비협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다각 추진해야 한다. 정기감사를 통해 비협조 지자체의 예산관리 부실 실태 등을 적출하고 교부세 감액, 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확행하라. 또한 국정협조 지자체의 특별교부세, 총액 인건비 및 훈포장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타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적극 유인해라. 이게 정부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자체를 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정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 장치를 가동해라.
그리고 감사원은 기관 운영 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 단체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라. 그래서 비위사실 적발 시 시범 케이스로 지자체장에게 경고를 보내고 관련 공무원 문책 등 강력히 대응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이렇게 동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나옵니다.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 질의시에 지자체장의 국정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견제를 강화해라. 그리고 건전언론, 언제적 표현입니까?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집회 개최 등으로 지역 내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보를 저지해라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실제 지자체장 사례가 나옵니다. 부침 자료입니다.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로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에 한 명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이 명단과 이 내용은 제가 복원을 해서 기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북 정책 흔들기를 획책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시정일기를 쓰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해 평화 협력지대 구축 등 6.15 및 14선언 이행을 촉구한다. 시 재정난에도 6.15 기념 국제포럼, 14 기념식 및 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불허에도 불구하고 남북 유소년 축구 경기를 강행하고 대북 지원용 축구화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 국책사업 반대 활동을 선동하고 있다. 국토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환경 파괴, 경제성 별무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민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지원하는 등 발목 잡기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굵은 글씨, 대정부 불만 여론 조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원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차별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종북인물 대거 기용하고 있다. 원활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신땡땡 그리고 김땡땡 등 종북인물을 남북특보, 남북교류협력팀장 등에 발탁을 했다. 이어서 보수진영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 자총에서, 즉 자유총연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7년간 관리해오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관리권을 자신의 추종인물인 윤땡땡이 회장으로 있는 해병 전후의 이관을 추진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한 페이지를 꽉 채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도권 기초단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보수단체 간부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박모 지회장의 여타 후보 지지 및 보수활동에 불만을 갖고 반강제적으로 사퇴시키는 등 보수단체 간부의 물갈이를 추진했다. 다음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입니다. 좌파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2010년 10월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세금급식을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구정운영 관련 민노당 좌파단체와 연대활동을 강화했다. 오타가 중간중간 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원순 지지활동을 한다. 희망제작소의 통장 리더십 교육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설명회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했다.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희망제작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집중을 해서 좀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 관내 환경단체 회원들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학부모 등 대상으로 4대강 예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언동하고 있다. 다음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입니다.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 등 보수단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에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좌파단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노골적 친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평 노사모 정기 모임에 수시 참석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년 강연회, 이해찬 전 총리 개최 지원 등 편의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입니다. 좌파 이념 전파에 몰두하고 있다. 좌파 신문을 창간하는 데 지원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좌성향 교수 등을 초청해서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전공로, 즉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요구에 따라 균등 지급한 데 이어서 민노당 당비 납부 간부 징계도 행안부 지침을 위배해서 경징계 처분을 했다. 좌파단체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자총 등, 즉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오지 않던 좌파단체인 인천 여성민우회에 여성가장 자립지원 명분으로 7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반미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다음 이어서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현재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관한 대목입니다. 종북 좌파 인물의 제도권 내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 규모를 6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박모 인천 참여예산센터 소장 등 종북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구산하 자원봉사센터장의 김모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 상임이사, 그리고 평통의 고모 전 전공로 부평지부장 등에게도 좌파 인물을 발탁을 했다. 지역사회 이념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지역 학부모 등 대상 강좌를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종북 좌파 성향의 인물을 강사로 초청하고 종북 좌파 논리 전파 및 정부 정책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종북 좌파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찰한 문건 내용을 기재한 문건입니다. 다음은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입니다. 염태영 시장도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꽤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첫째로 박원순 지지 활동을 했다. 그리고 건전 보수단체 활동 위축을 유도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했다. 즉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지자체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연대 조직을 결성하고 헌법 개정 등 분권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노골적 친노 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등 친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하면 지역 내 친노 인사들이 추진 중인 수원 연화장 내, 이제 수원에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 시설이죠.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측면 지원했다. 다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기초단체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짤막한 내용만 담겨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짤막하게 적시가 돼 있는 거를 만약에 안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 좌파 단체들의 4대강 사업 비판 사진전을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했다. 좌파 단체에 편향 지원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본부가 성남 지회장에 민주당 인맥인 고 모 씨를 승인하지 않은데 반발해서 성남지회 운영비 지급을 7개월째 중단한 반면에 좌파 문화예술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철민 안산시장입니다. 평화통일협의회 업무를 방해했다. 최근 평통 안산시 협의회장 선임 시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탈락하자 평통 업무에 사사건건 비협조하고 내년 예산 편성 배제를 지시하는 등 방해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최성 시장이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른 바가 있죠. 이 당시부터 좀 주목을 받던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꽤 길게,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꽤 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좌파단체에 편중 지원을 하고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에 희망제작소에 의뢰한 시정책 로드맵 용역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등 박원순과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이 유력시되고 있는 안양, 군포, 의왕 통합을 기피시설 밀집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교범 하남시장입니다. 세금급식, 즉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금자리 주택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다음은 충청권으로 넘어가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대전과 충남, 충북 시장과 도지사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어요. 세금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적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시교육감 그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초등학생 대상 급식 실시로 지자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양이가 쥐 걱정하는 건가요?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여한다.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공정한 선정 기준을 밝혔음에도 야당 단체장들과 충청권 입지 공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 비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충북지사입니다.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 강모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문화재단 이사장의 내정을 강행했다.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금급식, 즉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입니다.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6.15 선언, 14 공동선언 즉각 이행을 통해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규합해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충청권 기초단체장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윤 청원군수, 그리고 논산시장입니다. 다음은 호남권으로 넘어갑니다. 광역단체장으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입니다.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지역 종북 세력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11년 행사에 참석하고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으로 6.15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 인물을 중용한다. 시청 내에 신설된 인권자문관 담당관에 종북 인물을 연이어 기용하는 등 좌편향 행보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 급식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전 직원 조회 등에서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반값 등록금, 세금 급식 반대로 서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반정부 언행을 노골화한다. 다음 호남권 기초단체장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장입니다. 좌파 인물을 중용한다. 구청장 취임 후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 전원을 좌파 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미군 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 의혹 관련해서 관내 미 공군 주둔지에 오염 실태 정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하는 등 지역 내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좌파 세력 구정 참여 등 활동 공간 제공을 획책하고 있다. 지역 좌파 세력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보고한 아래 공익활동 지원센터 발족을 추진하면서 희망 제작소와 추진 노하우 등을 공조하고 있다. 다음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입니다. 세금급식, 즉 무산급식 투표 비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서울시의 세금급식 투표와 관련한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리비아 카다피에 비유하며 세금급식 투표 실시 자체가 망국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각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이어서 전북 임실군수도 지역민 대상으로 종북사상을 주입하고 있다. 지역민 대상 공개 특강을 주최하면서 박원순, 한명숙 등 좌파 야당 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초청해서 지역 내 종북 좌파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남 고흥군수입니다. 나로 관련해서 대정부 비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고흥군 나로도 어민회 등을 접촉할 때 나로 발사 실패를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며 발사지가 호남이어서 어민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호남권을 봤는데요. 호남권에서는 전북지사와 그리고 전남도지사도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아하게 두 명이 기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더더구나 호남권인데 이렇게 사찰을 안 했다라는 게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문건에는 지금 없고요. 이어서 영남권으로 넘어갑니다. 광역단체장 중에 김두관 경남지사, 이때는 무소속 경남지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4대강 사업 반대를 한다. 낙동강 특위를 구성하고 사업 반대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낙동강 사업 구간 폐기물 오염 실태 부각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종북단체와 연계해서 경남도 및 모금액 등을 합쳐서 경남 통일쌀 615톤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근데 보류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한다. 좌파 단체에 편향 지원하고 있다. 종북 단체의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경남문화연구원 등 각종 도산하단체의 좌파 인물을 영입해서 종북 좌파 세 확장에 골몰을 하고 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권 기초단체장입니다. 부산 기장군수 정부 구책사업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울산 북구청장입니다. 을지연습 중에 음주 등 안보관이 해이하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장입니다. 윤희상 기념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지역 내 윤희상의 친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희상 국제 콩쿠르, 윤희상 합창제 등 대규모 행사로 종북 인물인 윤희상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서 강원과 제주권 최문순 강원지사입니다.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추진하고 있다. 좌파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강원 지역 학생 대상으로 전면 세금급식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도 획책하고 있다. 획책이라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썼는데 지금 같아서는 박수 받을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최문순 강원지사 조금 더 길게 이어집니다. 민노당 관계자 등 종북 인물을 기용했다. 그리고 정북,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를 폄훼하고 있다. 이어서 우근민 제주지사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윈윈 해법이라는 구실 아래 정부의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고 반대 측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종북 세력이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강원 제주권의 기초단체장 강원도 원주시장입니다. 4대강 사업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단체를 지원한다. 민노총에 시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에요. 거기에 노동단체인 민노총이 임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까지 수집을 해가면서 전부 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종북 좌파 인물로 낙인을 찍어놓고 세세한 주민대상 강연회를 누구를 초청을 했는지 몇 명이 하는지 예산 지원을 어디에 해주고 있는 건지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 정보 첩보 수집만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받아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건은 전체 문건을 내용을 확보를 해서 복원을 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당시에 국정원이 자행을 했던 민간인 사찰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찰, 정당에 대한 사찰, 그리고 사회단체나 종교인, 대학 교수 등에 대한 사찰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꼭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